새 인물 모시고 네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팩트체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의 딴지 이제 한 2년 조금 넘은 파릇파릇한 2년. 아, 그러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5인방이 아니라 꼭 이제 장겨울 추민아 선생님 요거군요. 자,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환자 그 잘못 삭발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일인가? 대박. 환자한테 피해를 준 것도 문제지만 의사한테 무능함보다 더 나쁜 게 무신경이라고. 저 친구는 대박으로 혼납니다. 인턴은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인턴 관점에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턴들이 이제 한 달 단위로 각 과를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과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대개는 인턴 인계하는 게 거의 구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인턴을 했던 그 친구가 네. 야, 이 과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인계를 하고 인계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혹은 또 약간 전공의도 문제가 있는 게 뭐 머리 수술을 할 거다 그래서 머리를 밀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계를 해줘야 네네. 되는데 전공의도 워낙 바쁘고 전공의 입장에선 그런 수술이 워낙 일상적이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해라 라고 하면은 인턴은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미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본인은 그런 거 해봤습니까? 인턴 때? 실은 저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전공이 도망간 얘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다루었는데 지난번에는 자꾸 이제 그 교수 입장에서 나갔다 돌아온 전공의들 막 이렇게 이런 격려하는 얘기만 했는데 자, 파트너가 도망가면 같은 연차의 전공의는 솔직하게 어떤 심정을 가지는가? 당해봤습니까, 그 일? 아, 일단 본인이 도망가 봤습니까? 전 도망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도망가는 건 경험해 봤습니까? 그래도 제 상대편 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카운터가 도망간 적은 없었고 다른 팀. 네. 다 친구니까 또 다 어떻게 보면 동기니까 또 욕을 할 수는 없고 막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가끔 도망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교정과에 있었으니까 당직은 없었거든요. 그냥 보통 한 6시 반 출근, 1시 반에서 2시 퇴근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레전트가 도는데 저희 동기가 대학원생 포함해서 그러니까 풀타임 대학원생하고 수련회에서 한 6명쯤이 한 기다 레지던트 1년차 2명은 자꾸 자요. 네, 의국이 엎어져서 2명은 자꾸 자요. 네. 네, 그리고 한 명은 전날 술을 먹고 늦게 나와요. 그 아침 6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하면 뭐 펠로우 선생님이나 민현차가 있잖아요. 그럼 매일 나온 놈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맨날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의국 청소하고. 그 당시에는 전어를 복사과에 가서 복사를 해갖고 와야 됐어요. 윈년차들 세미나 준비할 때. 그럼 오면 전어를 이만큼 싸놓고 야 좀 들고 왔다 그래. 이걸 들고 또 밖에 나가서 복사과에 갔다가 또 들어와서 죽을 것 같으면 또 위에서 불러요. 환자 봐달라고. 근데 둘은 자요. 그럼 내가 가네. 근데 차라리 저것들이 눈에 안 보이면 난 낫겠다. 여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의 명은원 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적절한 방송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빈통어가 명은원 생각나네. 같은 인간 꼭 있잖아요. 얍삽한. 그죠? 지금 머릿속에 몇 명 떠올라요? 몇 명을 외치셨나요? 몇명 떠올라, 드라마 몇 명? 보면서. 실명이 이렇게 머리에 뿅뿅뿅. 아, 같은 연차뿐만 아니라 아래 위로도 있으니까 네. 일단 부담 없이 한번 그래도 10손가락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몇 명이요? 전체 이제 한 저희가 명 정도. 동기는 28명? 4개 연차면은 한 110명 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10명쯤이면 10%는 명은원이다. 근데 도망가면 그렇게 도망가면 보통은 얼마나 잠수를 타다 오는 거예요? 일주일은 안 넘겨요. 보통은 이제 일주일. 너무 일주일 안쪽으로 다 그래서 일주일을 넘기면 안 돼요.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일주일이 맥시멈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블리님한테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몇 개만 꼽아보라고 미리 얘기를 했더니 말 실수해가지고 징계받는 장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징계를 받고 뭔가 말실수를 하기보다는 환자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서운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극한 상황이고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대하는 전공의들도 대개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때그때 어떻게 잘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영상에서 나왔던 도지학처럼 뭔가 맞아. 집안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흉부외과는 굉장히 힘든 과로 유명하니까 뭔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보호자가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의사냐 막 이러면은 척에서 막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어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맞아, 있지? 나름 꾹 참고 다들 넘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리뷰하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장면인데 환자 앞에서 교수님이 전공의를 막 혼내는 장면을 보고 감정이입을 했다는 얘기도 저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실제로는 교수님 환자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냐, 환자한테 어떻게 큰 그렇게 잘못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혼나더라도 환자랑 어떻게 보면 거리를 앞에서는. 두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공의들이 환자랑 처음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전공의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환자가 전공이랑 이런 라포 형성도 굉장히 어렵고 전공의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실수를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간단한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서 교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는 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수님이 환자 처치가 잘못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명은원이 잘못한 거라고. 그럴 때 교수님은 내가 한 줄 알고 있어 지금. 명은원 대명사가 되겠네. 근데 그게 대처에 도우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럼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라고 해서 교수님이 그래 미안하다. 너가 한 건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게 중요해. 그렇게 오히려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충이나도 그래서 명은원 책임이다 이거는 명은원이 잘못한 거다고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뒤집어 쓰잖아. 극 중에서도 이제 추미나가 어떤 전공인지를 교수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혼내더라도 그게 뭐 평생 꼬리표처럼 추미나를 달고 가지도 않을 상황이어서 그거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가요? 본인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 그래갖고 억울한 건 못 참아. 든데.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좀 앉아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닌데 자 1번, 2번, 3번 이렇죠. 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화를 내느냐. 아니,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그래서 중학생 때 선생님 좀 앉아보세요 했다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맞지. 네.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반장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생님이 삐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무실까지 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나가면 어떡하나.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짓을 해왔어서. 아니 이해가 되면서. 다음 얘기 넘어가죠. 제가 그 영불리한테 정말 리얼리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의외로 저거 진짜 리얼하다, 잘 꾸몄다라고 하는 장면 좀 찾아봐라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하는 장면에 진짜 리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급하게 중환자실 뛰어가서 뭐 2번 방에서는 열심히 막 심폐소생술 CPR을 하고 있는데 그 뒤편으로 신경외과는 정상적인 회진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건 진짜 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다른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뭐 심폐소생술 그런 뭐 코드블루라고 해서 네네네. 코드블루가 딱 생기면은 마치 전 병원이 그 환자를 향해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맞아. 실제로는 옆에서 뭐 코드블루에서 막 하고 있더라도 나는 내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 회신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장면이 같이 비추는데 저는 그건 정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드라마에 나온 장면은 이미 심폐소생술 팀이 여러 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 저기는 지금 하고 몇 처리가 되고 명이 있다. 해결이 되고 개입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봐야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러면 난 뭐해? 구경해? 난 내일을 해. 그 옆에 또 다른 중환자가 있으니까 그 환자를 보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PD님. 의사 충분히 그만둘 의향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의학 용어 바로 완벽하게 의학 용어 바로 완벽합니다. 아 저것도 되겠구나. 촬영 현장에서 자문도 동시에. 네, 그럼요. 이쪽 저쪽에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고 수많은 의사 친구들이 있어서 연락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